시작하겠습니다. 정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흔히 정치라는 단어를 쓸 때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가 가지는 뜻이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넓은 의미의 정치가 가지는 뜻이 약간 달라요. 앞에서 우리가 다른 단어 공부할 때 7단원인가? 8단원이구나. 8단원에서 문화를 할 때도 좁은 의미의 문화는 이런 뜻이고 좀 넓게 봤을 때의 문화는 이런 뜻이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나눠서 공부했었잖아요. 똑같아요. 정치도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좀 좁게 말했을 때 정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야. TV 틀면 나오는 정치 뉴스, 그 안에 있는 정치. 즉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파워,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거야. 정치 권력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 정치 권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정치인이지? 가장 이제 정치인 하면 생각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뭐 행정부를 비롯한 뭐 국방부, 그 다음에 뭐 무슨 부, 여성부, 수많은 부서의 장관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에서 뽑은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정치인에 포함이 되는데 방금 말했던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실제로 하는 일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법을 만드는 거, 국회 입법행위라든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서를 우리가 행정부라 그러는데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무회의라는 회의를 열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경제 정책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면서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가가지고 당선을 시켜달라고 외치는 행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한 활동 정치 권력을 행동에 옮기는 활동 이런 걸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KBS 뉴스, MBC 뉴스, SBS 뉴스, JTBC 뉴스, 뉴스 딱 켜면 뉴스도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가 정치 뉴스, 그 다음에 경제 뉴스, 사회 뉴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정치 뉴스가 가장 먼저 나올 때 보면은 뭐 대통령 이야기 나오고 국회 이야기 나오고 하잖아. 이게 전부 다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말하는 건데 넓은 의미의 정치는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에는요. 선생님의 일상 속의 활동과 여러분의 일상 속의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요. 넓게 봤을 때 정치라고 하는 건 이 사회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정치인이 아닌 우리같이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게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뭐가 생겨? 친구 간에 혹은 뭐 이웃 간에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대립 생기죠. 갈등 생기죠. 일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잘 의논을 해서 조정하고 그럼으로써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든 활동이 사실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야.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냐면 자, 이번에 이제 학년이 새로 바뀌고 혹은 학기가 바뀌어가지고요. 자리 배치를 새로 해야 돼요. 선생님이 성적을 우선순위로 해서 자리를 배치한다고 했어. 학생들이 반발했어. 이건 정말 불평등하다, 차별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좋다. 학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자리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의논을 해보자 해가지고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학급 회의가 열렸어요. 뭐 여러 가지 각각의 의견이 나오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지겠죠. 이것도 결국 뭐예요? 일상 속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거잖아. 정치인 거야. 넓은 의미의 정치. 그 다음에 동네에서 열리는 주민회의. 어렸을 때는 반상회의 이렇게 불렸었는데 요새는 주민회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동네는 다세대 주택이 많고 빌라가 많은 동네야. 그래서 아파트처럼 주차장이 이렇게 딱 넓게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 이중주차, 뭐 주차하다가 뭐 이렇게 접촉사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굉장히 예민해졌어. 주민회의를 열었어. 이 주차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일상 속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해결하는 거잖아요. 넓은 의미의 정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노사 갈등을 조절하는 거. 노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동자,
그리고 사는 회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다가 자신들의 주장을 하죠. 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뭐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보장하라, 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측과 만나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내놓고 서로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 항상 문제 나와. 다음에 사용된 문장 중에 정치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구분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지. 알겠지? 자, 정치의 두 가지 의미를 정리했고요. 그렇다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 사실 정치인들이 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 행위도 그렇고, 일단 방금 말했던 일상 속에서의 넓은 의미의 정치도 그렇고, 결국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대한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고 잘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즉 정치라고 하는 건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간에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한으로 줄이는, 즉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정치가 잘 이루어져서 대립과 갈등이 조정되고 완화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그러니까 갈등이 줄어드니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겠죠. 선생님이 교환에 실어놓은 사례 2번, 자료 2번을 한번 봐봐. 자, 어떤 굉장히 번화가가 있었어. 여기는 항상 주말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야. 근데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노점상이 생기니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통로는 더 좁아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노점상에서 뭘 사먹고 버리는 쓰레기들 때문에 환경이 좀 더러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점상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근데 노점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부자는 별로 없잖아.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하면서 이제 대립과 갈등이 생긴 거야. 자, 이랬을 때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결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노점상들에게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 걸 보장해주면서 노점을 정리정돈하는 과정에서 보행 통로는 넓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통로가 확보되고, 결국 뭐예요? 대립과 갈등을 조정 완화해서 갈등이 줄어드니까 사회가 통합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개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지, 당연히. 사람들이 얘네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얘네들은 이런 주장을 하네.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깨닫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런 방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정치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었을 때 얘기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치 활동이 잘못 돌아가면 대립과 갈등은 심해질 것이고, 사회 통합은 깨질 것이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정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정치 생활에서, 즉 정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기는 외울 내용이 아니야.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